SPG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김프로입니다. 오늘은 8월 21일 오후 2시 30분인데요. SPG는 현재 96,300원, 어제보다 6.87% 내려와 있습니다. 오늘 시가부터 104,500원으로 시작해서 그 자리가 오늘의 고가였는데 여기서 한 번도 올라가지 못하고 그대로 밀려 내려가서 한때 93,800원까지 찍었어요. 이 종목이 불과 사흘 전인 8월 18일에는 124,300원을 찍으면서 최근 이 신고가를 새로 썼던 자리예요. 사흘 만에 지금 자리까지 23%가 넘게 빠진 건데요. 그런데 이걸 그냥 이 종목만의 이슈로 보시면 안 됩니다. 오늘은 코스닥 지수 자체가 4.51% 하락을 했습니다. 코스피는 오늘 오히려 1.28%나 올랐는데 코스닥은 유독 크게 흔들린 거예요. 이게 의미하는 거는 SPG의 개별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코스닥 소형주 전반이 오늘 하루 자금이 빠져나가는 날이었다는 거예요. 여기에 로봇 부품주 특성상 한 달 사이에 저점 61,000원에서 124,300원까지 2배 넘게 뛰었던 종목이니까 그 급등분에 대한 이 차익 실현까지 겹치면서 낙폭이 더 커진 거예요.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. 바로 오늘이 금요일이란 겁니다. 금요일은 다음날이 휴장일인 이 주말이기 때문에 주말 동안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그 리스크 때문에 외국인이나 기관은 금요일을 들고 있던 이 물량을 정리를 해서 리스크를 줄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. 실제로 오늘 2시 13분 기준으로 외국인이 14,000주, 기관이 49,000주로 계속 순매도로 잡히고 있어요. 최근 한 달 누적으로 보면 개인이 71만 7천주를 순매수했고 기관도 46만 주를 넘게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은 현재 127만 6천 주를 순매도했는데 오늘도 그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. 날짜별로 보게 되면 8월 18일 신고가를 찍었던 그날 외국인이 11만 5천 주를 넘게 팔았고 기관 또한 12만 주 넘게 팔았습니다. 신고가를 찍은 바로 그 자리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도로 돌아선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눌리면 사고 오르면 파는 정상적인 눌림목이 아니라 신고가를 찍을 때마다 그 자리에서 물량을 덜어내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여기 차트도 같이 보게 되면 현재 바로 위에 26.1%의 이 어마어마한 매물대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. 이 종목이 최근 한 달 사이에 만든 매물대 중에 가장 두꺼운 자리예요. 그런데 이 매물대 그냥 뚫어야 할 벽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. 이 자리에는 이 종목이 신고가까지 가는 과정에서 쌓인 이 물량을 계속 소화해 나가야 하는 구간이거든요. 어제까지는 이 매물대 위에서 버텨줬지만 현재는 뚫려서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은 이 매물대를 다시 소화하는 등락 과정 초입에 들어있는 겁니다. 그리고 그 아래로는 8만원대에 또 하나의 매물대가 있는데요. 지난달 이 종목이 8만원대에서 한 달 가까이 횡보하면서 쌓인 자리라 매수대기 물량이 가장 두텁게 깔려있는 구간입니다. 오늘 저가 93,800원까지 밀렸다가 지금은 96,500원까지 반등한 게 바로 이 매물대 안에서 나온 반등이고요. 정리를 하면 이 종목은 지금 위로는 101,860원의 저항, 아래로는 8만원대의 지지, 이 두 매물대 사이에 낀 상태예요. 그렇다면 오늘 이 상태로 장이 끝나면 다음 대응은 언제 해야 할까요? 아니면 계속 지켜봐야만 하는 걸까요? 답은 다음 거래, 그러니까 월요일입니다. 오늘은 금요일 특유의 이 리스크 해지 매도가 겹친 날이라 이 낙폭만 가지고 방향을 확정짓기는 이릅니다. 주말 동안 이 코스닥 전반의 작은 흐름이 정리되고 나서 월요일 시가가 101,860원을 다시 회복을 시도하는지 아니면 8만원대의 지지선까지 내려가는지 이 두 가지 중 어느 쪽으로 갈피를 잡는지가 관건입니다.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흐름보다 월요일 시가와 오전 흐름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런데 이걸 매번 혼자 판단하시려고 하시면 다들 비슷한 경험을 하십니다. 왜 그러냐면 주식이 애초에 일자로 쭉 올라가거나 쭉 내려가지 않거든요. 오르는 종목도 어느 지점에선 매물을 만나서 쉬어가고 빠지는 종목도 어느 지점에선 매수세를 만나서 다시 튕겨 오릅니다.
이렇게 등락을 반복하는 구조를 흔히 N자형이라고 부르는데, 이게 왜 생기냐면 수급이라는 게 한 방향으로만 계속 들어오는 게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, 개인이 서로 사고 파는 그 타이밍이 계속해서 엇갈리기 때문입니다. 종목마다 그리고 날마다 그 매물대 자리도 다르고 수급 주체도 다르지만 결국 누가 언제 파는지, 언제 다시 들어오는지 그 패턴을 알아야 지금 이 자리가 담을 자리인지 덜어낼 자리인지가 보인다는 겁니다. 문제는 이걸 혼자서 판단을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. 첫 번째는 지금 이 순간의 정보, 두 번째는 그 정보를 흔들리지 않고 해석하는 능력입니다.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되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. 고점에서는 다들 더 오를 것 같아서 못 팔고, 저점에서는 또 다들 더 빠질 것 같아서 못 삽니다. 이게 사람 심리라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, 저 역시도 그래서 계속 데이터와 이 근거를 먼저 보여드리고 숫자로 판단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영상으로 정리를 하고 편집한 다음에 이 유튜브까지 올리기까지는 이 시간이 걸립니다. 그런데 시장은 그 시간에도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정확하게 짚어드려도 영상이 올라간 시점에서는 이미 그 구간을 지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실제로 오늘 준비하면서 확인한 가격이랑 지금 이 순간 가격도 벌써 달라져 있는 것처럼요. 그래서 이제는 방식을 좀 바꿔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상단에 번호를 하나 잠깐 띄워드릴게요. 위에 이게 제 개인 번호인데 010-3436-7531, 이 번호로 SP라고, 그리고 지금 보유 중이신 게 있으시다면 평단가까지 같이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이 고점 부근에서 덜어내야 할 그 타이밍과 저점 부근에서 다시 담아야 할 타이밍이 실제로 나올 때마다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릴 겁니다. 영상 편집 시간차 없이 그 순간 그대로 문자 주신 분들 확인을 해서 보내주신 순서대로 챙겨드릴게요. 제가 이렇게 매일 새벽이든 장 마감 직후든 시간 상관없이 영상을 찍고 번호까지 공개하는 거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. 그런데도 제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저도 예전에 이 판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남들이 다 오른다는 그 종목 꼭대기에서 따라 들어갔다가 반토막도 나본 적이 있거든요. 그때 계좌 열어볼 때마다 이 손이 떨렸던 기억도 아직 생생해요. 자다가도 새벽에 눈 떠서 미국장 확인하고 출근해서도 화장실을 갈 때마다 몰래 차트 켜보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었거든요.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랑 비슷한 시간 보내고 계신 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. 그때 제일 화가 났던 건 외국인과 기관은 자기들끼리 정보를 주고받고 이 수백억씩 프로그램으로 차트를 만들어내는데 저는 번호 파느라 하루 종일 화면을 붙잡고 있을 시간도 없어서 매일 그 흐름이 다 지나간 다음에야 뒤늦게 들어가고 뒤늦게 손절하고 그렇게 계속 당하기만 했다는 거예요. 그게 너무 억울해서 그때부터 매일 수급을 뜯어보고 차트를 붙잡고 살기 시작했습니다. 지금은 그렇게 확인된 걸 여러분한테 그날그날 그대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오늘도 부담 갖지 마시고 번호로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제가 왜 이렇게까지 자신있게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특별한 선물도 하나 지금 공개하려고 하니깐요. 지금까지 영상 봐주신 주주분들만큼은 이 선물까지 함께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은 요즘 굉장히 핫한 이 AI와 관련된 종목인데요. 자, 그런데 이 AI가 사용되는 곳이 굉장히 또 많고 용량도 크다 보니까 전기가 부족해져서 이 전력난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겁니다.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량이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의 2배가 넘는다는 거죠.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바로 이 전력난을 해결하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 전력난을 해결하려고 발전소를 더 지으려면 이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데 당장 내일 전기가 모자란데 10년은 너무 길죠. 그래서 오늘 가져온 게 가상발전소인데요. 이 가상발전소는 정부와 기업도 큰 관심을 보이는 핵심 사업이라는 겁니다. 그러면 이 가상발전소는 뭘까요? 실제로 발전소를 짓는 게 아니라
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전기들을 네트워크로 묶어서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. 예를 들어서 전기차 배터리에 남은 전기를 전력망에 다시 팔아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전국의 남은 전기들을 AI가 모아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거죠. 사실 지금까지는 전기를 절약해야 한다,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. 그런데 이 조건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. 이 발전소를 무작정 지을 수 없다면 있는 전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쪼개서 쓸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된 거예요. 이게 바로 이 가상발전소가 앞으로의 시장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. 이미 테슬라에서는 일본에서 가상발전소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고요. 우리나라 정부도 제주도에서 이미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중이죠. 결국에는 이 가상발전소, 즉 VPP 사업이 미래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. 제가 이 중에서도 무려 5년 전부터 이 가상발전소를 준비해온 특정 종목 한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. 이 기업은 다른 경쟁사들이 이제 막 가상발전소 사업에 뛰어들 때 이미 5년 전부터 대기업들과 인프라 구축을 마쳤고, 범용성 또한 한 가지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, 상가, 공장,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까지 서로 다른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독보적인 통합제어 기술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. 다시 말해서 에너지 효율을 뽑아내는 기술력이 시장 평균보다 이미 30% 이상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. 그렇다면 올해 2026년 분산에너지 특화 사업이 본격화되면 어떻게 될까요? 이 기업의 소프트웨어가 전국에 깔리게 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. 그렇다면 우리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이 수익의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큰 수익을 가져간다는 겁니다. 자, 제가 지금 정말 공들여서 분석한 이 종목 정말 궁금하시죠? 지금 화면 위에 보이는 이 번호 010-3436-7531 여기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세요. 제가 문자 확인하는 대로 분석한 이 리포트와 함께 종목명까지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드리는 이 선물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조금 더 여유있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고요.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김프로였습니다.